내 어머니에 대하여. 1장 시사 토크 프로그램. 원탑 테이블 양쪽에 정도원과 여성 의원이 앉아있다. 그리고 사회자가 가운데 앉아 그들의 토론을 중재한다. 이거야말로 10분 안 보고 나무님만 보는 짓거리죠. 짓거리라뇨? 성범죄 예방을 위해서 규제를 강화하자는 게 왜 짓거리죠? 정 변호사님, 말씀을 조심하시는 게. 짓거리를 짓거리라고 한 게 뭐가 나빠요? 전 세계에서 치안이 제일 좋은 나라에서 성범죄율이 이렇게 높은 게 대체 뭘 의미하는지 몰라서 그러세요? 젊은 사람들이 포르노 보는 것도 범죄자 취급하는 지나치게 억압적인 성의식이 성범죄율을 높이는 거 아닙니까? 남녀 평등 사회에 반하는 말입니다. 남녀 평등에 반해요? 남녀 평등에 가장 반하는 건 의원님을 필두로 한 여성 우월주의 단체입니다. 전 한 번도 여성 우월주의를 외친 적이 없습니다. 천주교 성체로 회신해 종교인들에게 모욕감을 주는 걸 인권운동이라 운운하는 여성 단체에 두둔한 게 여성 우월주의 아니면 뭡니까? 그러니까 성평등 운동이 아니라 남성 혐오 운동이라 하는 겁니다. 극히 일부의 사례를 두고 그분들 전체를 폄하하면 안 됩니다. 일부의 일부. 뭔 놈의 일부가 그렇게 많아요? 아까 남자들 전부를 예비 범죄자로 규정했으니 정 변호사님이 여성을 너무 이해 못하시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의원님이야말로 남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 아닙니까? 여성이 치마 짧게 입고 가슴골 드러내는 옷 입은 거 6초 이상 쳐다보면 잠재적 성희롱. 아예 그냥 이 땅의 사람들 전부 다 잡아가야지 나오고. 그럼 그렇게 옷 입은 여성은 어느 정도 자기 몸을 다른 남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성적 욕망이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젠 여성을 아예 문란한 존재로 보시는군요. 제 말이 무슨 이야기인지 전혀 이해 못하고 있어요. 그런 걸로 남자를 범죄자 취급하면 여성이 입는 옷에도 규제해야 형평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마초적이고 권위적인 마인드가 여성들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는지 아십니까? 저 쳐다보고 경찰서 끌려가는 남자들 마음의 상처는 어떻게 보살펴야 합니까? 이런 식으로 법 만들면 기업들 여자 안 뽑습니다. 이게 결국 유리천장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기업 내 여성이 적은 이유는요, 남성 우월주의 때문입니다. 기업이 가부장적이라서 남성을 뽑는다고요? 기업은 이윤을 위해서라면 목숨이라도 걸 집단입니다. 사내 남성이 많은 건 일의 능률 때문이죠. 그럼 여자가 남자보다 능력이 없다는 말인가요? 기업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고릴라가 인간들보다 일을 잘하는 고릴라를 뽑을 사람들입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일을 잘하는데 남성 우월주의 때문에 이윤도 포기하는 멍청한 집단이 아니란 말입니다. 거기다 사내 성범죄라고 했는데 국내 성범죄율은 통계적으로 봤을 때 선진국 수준입니다. 국회의원까지 성폭력을 저지를 정도로 성범죄가 비일비재한데 그런 말씀을 하시다니요? 1심에서 무죄 판결 받았습니다. 그거야말로 한국이 얼마나 남성 중심적인 사회인 것을 단적으로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합니다. 판사들이 죄다 남성들이잖아요! 그럼 남성 판사들이 입증 못한 의원님만의 확실한 증거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송에서 비서 얼굴 못 보셨어요? 권력자들이 얼마나 증거인멸을 잘합니까? 물리적인 증거뿐만이 아니라 피해자의 심증도 중요시해야 합니다. 아예 그냥 판사 절반은 아기 보석을 뽑죠. 굿도하고. 자, 이제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의원님 주장도 정 변호사님 의견도 모두 일리가 있는 가운데 일리가 있긴 뭐. 사회자님 빨리 끝냅시다. 여성을 논리 없는 동물 취급한 정도원 씨를 고발하겠습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감옥에서 곧 닦으면 성자가 되겠습니다. 저러니까 나이 들어 이혼이나 당하지. 논리가 빈약하니 인신 공격까지 하는 이 여자. 자, 진짜. 이렇게 열띤 토론이 오가는 가운데 아쉽게도 시간이 닿아요. 이번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정신혜 의원님, 정도원 변호사님 감사드립니다. 여성 의원은 울분에 겨운 표정으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퇴장한다. 평등운동 좋아하네. 혐오야 이거. 퇴장하려는 정도원에게 객석에 있던 한 할머니가 다가와 그를 멍하니 쳐다본다. 할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저기 할머니. 할머니는 살포시 그녀의 손을 정도원의 볼에 갖다 댄다. 왜 이러세요? 열심히 사는 모습이 보기 좋아요. 여기서 저 좋게 보는 여성은 할머니뿐인 것 같습니다. 다 생각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럼 이만. 어머니 건강하세요? 네, 그쪽도 건강하시고요. 예. 도망가듯 퇴장하는 정도원.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야. 2장. 정도원의 사무실. 부인과 통화 중이다. 그래 알았어. 그럼 3일 뒤에 법정에서 보고 자세한 문제는 그때 이야기하자고. 뭐? 위자료가 어째? 내가 간통을 싸니 돈을 못 벌어왔어. 집에서 놀고 쇼핑질이나 하면서 돈을 척척 받아먹은 주제에 먼저 이현인이 나발을 뒷거리는 게 누군데? 내가 위자료를 받아야 할 판에 이런 무식하고 멍청한 그만! 누구세요? 정도원 씨 되십니까? 예, 정동원 변호사입니다. 그게 어머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니 어머니 돌아가신 지 수년이 지났는데 뭔 소리야? 친어머님께서 어제 영면하셨습니다. 저희도 그분 아들이 변호사님인 걸 돌아가시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당사자가 남긴 유산과 서신이 있어 조사를 해보니 선생님이시더군요. 아 이게 무슨? 그러니까 일단은 친어머니가 살아있었는데 최근에 돌아가셨다는 말이고 70년 가까이 찾지도 않다가 내가 늙은이가 돼서야 유산을 남겨놨다 이 말입니까?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동안 어머니가 많이 원망스러우셨겠지만 정동원 씨, 아니 뭐 원망이가 뭐가 없습니다. 아니 뭐 원망도 그리워야 원망이지 뭐 얼굴도 기억나지 않은 어머니를 어떻게 원망합니까? 고아원 때 만난 양 부모님과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아왔습니다. 친어머니도 뭔가 뭐 사정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유산은 사실입니다. 아니 그나저나 그거 어디서 오셨습니까? 예, 인권단체에서 나왔습니다. 위안부 문제가 뭔지 잘 아시죠? 아, 예. 저도 몇 번 그 문제 때문에 일본 우익단체와 법적인 걸로 실랑이가 좀 있었죠. 정도원 씨 어머니께서도 그곳과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예? 그분은 돌아가실 때까지 정도원 씨가 모르시길 원하셨어요. 아 여기 어머님 사진입니다. 정도원 씨가 아기 때 함께 찍은 사진이죠. 이분은 정도원과 남자가 있는 곳의 반대편에 조명이 비치고 아기를 안고 있는 정도원의 어머니가 등장한다. 어머니는 일장에 나왔던 할머니의 10대 후반 소녀 시절이다. 본 적 있어요. 삼장. 기, 찻길, 옆, 오막살이, 아기, 잘도 짠다. 치, 복. 젊디 젊어 소녀인 희순이 아기를 안고 노래를 부르자 무대가 과거로 전환된다. 정동원은 희순을 애틋하게 바라본다. 둘을 비추는 조명이 꺼지고 무대는 1943년 중국 만주의 일본군 부대로 전환된다. 16살 희순과 그녀의 동네 친구인 14살 영자가 나란히 의자에 앉아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둘 다 일본식 기모노를 입고 얼굴은 분으로 하얗게 칠해져 있다. 언니야, 와, 일본 아들이 왜 우리 미친년처럼 화장시키고 귀신처럼 입혔는지 아나? 만주까지 와서 이 뭐하는 짓이고? 내도 모르겠다. 원래 중국까지 온 조숙 머슴아들 치료해주고 밥 해주는 거 아니었나?
근데 왜 이번 놈들만 있는지 모르겠네. 언니야, 우리 제대로 온 거 맞나? 네, 잘은 몰라도 아마 맞을 기다. 아마 그래, 아마. 언니는 참 이상타. 어쩜 뭐가 그렇게 다 행복하노? 그냥 사는 게 다 행복하다. 가시나로 태어난 것도 니랑 친구 먹은 것도 행복하고 이렇게 같이 조선 남자들 도와주고 돈도 벌고 좋지 않나? 내는 언니가 참 알 수가 없다. 하, 우리 엄니나 아베 오빠야가 보고 싶다. 여기서 일도 하고 돈도 벌면 돌아가서 살기 좀 편해지겠지? 올 때는 끌려오다시피 왔지만은 좋은 일도 하고 돈도 벌면 좋지 않나? 그러고 총독인가 뭐신가는 양반이 그랬다 아이가. 이 전쟁은 1년도 안 돼서 끝날 기라고. 빨리 돈 벌고 가서 언니 아베 호강시키자. 뭐 시집도 갈 수 있고. 시집? 글쎄다. 언니야, 부모가 되는 게 뭘까? 내는 머스마를 제대로 만나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다. 요즘은 그 자유연애가 유행이지 않나? 나도 멋진 머스마랑 사랑도 좀 해보고 시집도 가고 싶다. 중매는 싫다. 쎄파 모르는 새끼라. 내는 좀 다르다. 달라? 뭐라고 하고? 우린 아직 시간이 억수로 많이 남았다 아이가. 그러니까 시집도 시집이지만 내는 하고 싶은 거 하고 싶다. 언니가 하고 싶은 게 뭔데? 요새는 가시나도 교사도 하고 비행사도 하고 그러지 않나? 내도 비행사를 하고 싶다. 비행사? 추락하면 어쩌려고? 니는 그래서 안 되는 기다. 비행기도 타기 전에 무슨 추락할 것부터 생각하노? 영자야, 강 뒤져라. 니 같은 놀리면 어차피 다 뒤지는데 미리 뒤지는 게 낫지 않겠나? 생각해보니 맞네. 언니야, 우리 그냥 콱 뒤집을까? 말이 그렇다니까. 이 무식한 가시나야. 장난이다 장난. 뭐 그리 심각하노? 어쨌든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세상을 다 돌아다니는 기다. 조선도 중국도 일본도 불란서도 아라사도. 돌아다녀서 뭐 할 낀데? 세상이 변했는데 조선만 있으면 답답하지 않나? 이렇게 만주도 오는 세상인데 천지빛깔이 다 돌아다니고 공부하면서 척척 박사가 되고 싶다. 세상에 대해서 알면은 그 세상을 사는 내에 대해서도 더 잘 알고 싶지 않겠나? 나는 뭐가 어렵다. 내는 그냥 시집가서 낳고 살고 싶다. 내도 그러고 싶다. 하지만 우린 유식한 말로 그 뭐라 카노? 청춘! 맞다. 앞뒤 맥락도 없는데 또 때려 맞추고. 가시나 기똥차네. 네 발로 기어다닐 때부터 언니랑 놀았는데 이제 언니 숨소리만 들어도 뭔 말인지 안다. 가시나 니는 대가리는 좀 나빠도 촉이 좋으니까 먹고는 살기다. 너 칭찬을 해도 참 무식한 쪽이 누군데? 내 일본말도 언니보다 더 잘한다. 그래, 니 잘났다. 일어 공부 열심히 해서 가부키든 너도 뭐든 해봐라. 아니 계속 말을 하자면 청춘이지 않나. 이렇게 시간이 억수로 남아있는데 이것저것 다 해보고 죽어야지. 그러다가 운명의 머시마를 만나는 기다. 절대 헤어지지 않을 운명의 사내. 희수는 양팔을 쭉 펴고 비행기 흉내를 내며 돌아다닌다. 그러다 영자 쪽으로 돌진하는 척하다가 다시 방향을 튼다. 영자는 놀라서 엉덩방아를 찢는다. 내가 이 미친 언니만 믿고 만주러 왔다. 미친 게 아니라 꿈이 많은 기다. 행복해지려는 꿈. 내도 행복해지고 싶다. 어이! 고추다! 이 말씀은 이기마쇼. 우리 오라는데 뭐 밥도 안 주고 일 시키나 이 쪽팔린 놈들. 뭔지 몰라도 우리 순서가 됐나 보다. 빨리 가자. 우리 뭐 밥하는 건가? 아니 뭐 군인 오빠애들 치료해주는 건가? 꿍시렁 꿍시렁 참 말도 많은 가시나. 궁금해서 그런다 아이가. 영자와 희수는 퇴장하고 전체 조명이 꺼진다.
그 뒤 조명이 다시 켜지는데 상반신이 거의 벗겨진 상태의 희순이 양팔을 움켜쥔 상태에서 쭈그리고 앉아 관객을 멍하니 바라본다. 기차 빌려 옹아 사리 아기 잘도 잔다. 영자가 거의 다 벗겨진 옷을 억지로 쥐고 나타나는데 온몸에 멍과 핏자국이 가득하다. 사장. 다시 현재 병실에 노인이 된 영자가 침대에 누워 있다. 여기입니다. 생각해보니 별로 할 말이 없어요. 현재 살아계신 분 중 어머니하고 가장 친했던 분이시다. 저번에도 말했지만 사실 어머니가 그립지도 원망스럽지도 않아요. 예, 그러실 수도. 고아원에 있었을 때 저라고 부모에 대한 그리움이 왜 없었겠습니까? 근데 입양되어 양부의 사랑을 느끼면서부터 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친부모에 대해 아는 것이 무서워졌습니다. 혹시라도 지금의 부모들에게 버려지게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성년이 돼서는 고아원 동기들을 단 한 명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 친구들에게 악감정은 없지만 만나게 되면 마치 뿌리가 없는 나의 모습을 볼 것 같아서 말이죠. 저에게 친부모라는 그런 존재입니다. 내 자신의 흉한 모습을 볼까 무서워 보지 못하는 거울 같은 것이죠. 정 변호사님, 그게 60이 넘도록 여전한가 봅니다.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왠지 감당하기 힘든 그 무언가가 있을 것 같군요. 그래도 들어가셔야 합니다. 예, 힘드시면 제가 먼저 들어가서 할머니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자는 병실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다. 언니야, 삶이 너무 길다. 아픈 기억도 너무 길다. 할머니, 오셨어요? 몸은 좀 어떠세요? 기순 언니가 보고 싶네요. 언니랑 언니가 모는 비행기 타고 날아가고 싶어요. 그분 아드님께서 오셨습니다. 왔습니까? 예, 보고 싶네요.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들어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정도원이 영자에게 다가가자 그녀는 정도원의 얼굴을 아기 만지듯 만진다. 아저 할머니, 저 잠시 둘만 있고 싶어요. 예, 아기 때 빼곤 사진이나 TV로만 봤는데 이렇게 직접 보니까 또 다르네요. 속구리 디테일. 예, 눈이 선한 게 희순 언니랑 꼭 닮았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동안 잘 살고 있었습니까? 나름대로 열심히는 살아왔습니다. 그래요. TV만 봐도 항상 열심히 사는 게 보여요. 저 할머니, 예.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어머니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막상 말을 하려 하니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 대략적인 것만이라도 어떻게 절 낳고 왜 떨어져 살게 되었는지. 그래요. 워낙 굴곡이 많은 이야기라 상처나 안 받을지 모르겠네요. 각오가 안 되어 있으면 여기 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예. 그럼 영자와 정도원 옆에 회상 속의 젊은 희순 등장. 희순은 능욕당했다는 것을 암시하는 찢어진 비모노에 임신하여 배가 부른 상태로 쭈그려 앉아 울고 있다. 그곳이 어떤 곳이었는지 대강은 들어서 알고 있지요. 예, 지옥이었어요. 수천에게 능욕당하고 반항하며 두들겨 맞고. 근데 더 비참한 게 뭔지 알아요? 나중에는 그 생활에 적응이 된다는 거예요. 껍데기만 남는 거지요. 나도 그렇지만 언니도 한 3번인가 임신을 했어요. 2번 낙태를 당했는데 마지막에 임신한 아이는 결국 낳았어요. 그때 일본군이 전쟁에서 밀리면서 그 아이까지 죽일 겨를이 없었던 거지요. 희순은 아이의 출산이 임박하자 배를 부여잡고 비명을 지른다. 그렇게 우리 인생은 지옥으로 끝나는구나 했어요. 그럼 그 아이가 바로 나도 여자지만 언니란 여자는 참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신기한 일이요. 희순이 아기를 안고 등장한다. 으르르 까꿍. 언니야, 와, 그렇게 좋나? 영자야. 생명이란 게 이렇게 따뜻한 건지 내 이제 알았다. 그렇게 자애롭고 행복한 얼굴의 언니는 처음이었어요. 뭐라 설명할 수 없는 강한 힘 같은 게 느껴졌어요. 저도 한번 느낀 적이 있습니다. 언니를 본 적이 있습니까? 얼마 전 방송이 끝나고 객석에서 봤더니 그땐 누군지는 몰랐지만 제보를 만져주는 그분의 손에서 느껴지는 따뜻한 시련이. 근데 알 수 없는 두려움에 도망치듯 방송국을 나왔습니다. 언니야, 아들이 그리도 사랑스럽더라. 일본이 전쟁에서 밀리면서 그들은 애를 조선으로 보내버렸어요. 함경도에 있는 고아원이라고만 알려주면서. 아가야, 전쟁이 끝나면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찾아갈게. 엄마가. 전쟁이 끝나고 저랑 언니는 함경도를 다 돌아다니면서 알을 찾았지만은 없었어요. 애들 대부분이 남쪽 어딘가로 이송됐다고 하더군요. 포기하지 않을 기다. 끝까지 찾을 기다. 결국 못 찾은 겁니까? 아니요. 그 뒤로 6.25 터지고 이런저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언니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위안부 출신이라고 결혼도 먹고 살기도 힘들었지만 나랑 언니는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있는 곳을 찾았는데 그때는 이미 양부모에게 입양됐더군요. 그래도 애를 찾겠다고 그 양부모에게까지 찾아갔지만 언니는 그냥 혼자 돌아왔어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다시는 당신을 보지 않겠다고 했어요. 어머니,
어째서? 그 두 분 곁에서 행복하게 지내는 네 모습을 보고 결심했다. 절대로 내 과거를 물려주지 않겠다고. 비록 함께 있을 수는 없지만 이 엄마 마음은 네하고 떨어져 본 적이 없으니까 엄마는 행복했단다. 언니는 그동안 번 돈 대부분을 양부모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계속 보내줬지요. 아마 당신이 공부한 돈은 언니가 보낸 돈일 겁니다. 어머님 그럼 그 이후 한 번도 절 찾아온 적이 없었나요? 아니요. 굉장히 많이 찾아갔어요. 언제? 그건 희순이 다정하게 웃으며 어른이 된 정도원을 바라본다. 오장 새벽 정도원의 집. 왜 몰랐을까? 그때 도원아, 네가 이 편지를 보게 될 때면 이미 난 죽었겠지. 한글을 늦게 배워갖고 글씨가 삐뚤빼뚤하고 맞춤법이 엉망인 거 이해해도 방송국에서 나도 모르게 네한테 다가가서 뺨을 만졌을 때 혹시 날 알면 어쩌나 했다. 하지만 네가 모르는 걸 보고 신에게 감사했다. 평생 네 엄마인 걸 알리고 싶지 않더라. 이제 와서 알리는 건 뭐라고 하고, 적어도 내가 죽은 뒤에는 도원이 네가 내라는 존재를 똑바로 봐주길 원했다. 네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잔인한 진실일지 몰라도 넌 내 뱃속에서 태어난 아이니까. 혀아들은 아직도 지들이 우리한테 한 짓을 없었던 일이라고 하는구나. 너무 오래 지난 일이라서 증거가 없다는 거야. 그런데 도원아, 증거는 늘 있었단다. 바로 그 일을 겪은 내가 증거란다. 그러고 그 지옥 한가운데서 태어난 도원아, 네가 증거다. 네라는 존재는 그 지옥 속의 천국이었다. 도원아, 네는 사랑과 축복을 받고 태어난 아이, 내 목숨보다 더 사랑했던 내 첫사랑. 난 신을 믿지 않았지만 널 낳고 나서야 신을 믿게 됐다. 그분은 너라는 축복을 내한테 주셨으니까. 난 네가 자라는 걸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단다. 자식으로 태어나줘서 정말 고맙다. 도원아, 언제나 건강하고 행복해야 된대. 정도원은 편지를 다 읽은 뒤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건다. 나야 여보. 미안해 이렇게 늦은 시간에. 아니야. 이 자료 때문이 아니라. 여보. 엄마가 강간당했어. 만주에서. 그것도 내 천매한테. 그 개새끼는 내
6장. 다시 시사 토크 프로그램. 저번에는 정말 고발하려다가 참았습니다. 정 변호사님이 불쌍해서가 아니라요. 그렇게 했다간 졸렬한 남자들에게 여자들이 속 좁다느니 그런 얘기 듣기 싫었으니까요. 고맙습니다. 그럼 이번 국회에 상정된 여성인권보호법에 대해 토론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법안에 반대 뜻을 내셨던 정 변호사님의 의견을 듣기로 하죠. 저기 정 변호사님? 하실 말씀이 없으신가요? 전 평소 여자를 무서워하는 것 같습니다. 정 변호사님? 무슨 말씀이신지. 여자가 너무 강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정도원은 무언가 호소하듯 객석 관객을 쳐다본다. 7장. 노인이 된 희순과 영자가 함께 방 안에서 TV를 본다. TV에는 시사 토크 프로에 참가한 정도원이 나온다. 방송국 가서 보고 녹화해서 또 보고 언니야 그리 좋다. 그럼 누구 아들인데? 길, 찻길, 옆, 오마